빼곡하게 솟아오른 최첨단 아파트들. 하나의 거대한 타운으로 변신한 이곳은 바로 부산 금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문현동인데요. 그러나 그 안켠엔 지금도 우리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사람 사는 냄새들로 가득하지만 지난 반세기 격동의 세월을 피할 수 없었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데요. 눈길 닿는 곳마다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간직한 곳.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부산 문현동으로 떠나봅니다. 산등성이까지 쭉 이어진 수많은 주택들. 사통팔달로 뚫린 도로가 인상적인 부산 문현동. 수많은 차량과 인파로 넘쳐나는 이곳은 부산 전체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한데요. 황령터널 전면 무료화가 시행된 2010년 이전까지 지리적으로 부산 지역의 중심지를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1970년 남구가 신설되면서 문현동도 한때는 동구 범일 3동으로 편입되어 있기도 했는데 70년 남구가 신설되면서 남구 문현동으로 다시 편입이 돼서 오늘 현재까지 이르고 있죠. 문현동의 유래는 문현이라는 일단 그 이름에 주목을 해보자면은 글자 그대로 문자하고 고개 현자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영로 6차로가 고개를 관통하고 있어서 그 자태를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쪽 황령산에서 타고 내려간 그 산 줄기하고 다음 이어지는 줄기 사이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현 로타리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그 두꺼운 외짝의 문처럼 그런 기분을 자아냈기 때문에 지게문과 같은 골짜기다. 그래서 지게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황령산이 병품처럼 둘러진 문현동은 동쪽으로는 작은 산지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동천을 끼고 있고 남쪽엔 우룡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도시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문현교차로에서 대연동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지게골 또는 대연고개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송림이 우거져 있는 높은 고개였지만 한국전쟁 당시 도로를 개수하면서 토속 채취로 고개가 점차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금자리가 들어섰는데요. 옛 향수를 절로 불러일으키는 정감 어린 풍경이 연이어 펼쳐집니다. 전포동과 경계인 황령산 자락의 문현동 산 23의 1번지. 전포곡의 꼭대기, 일명 문현 안동네라 불리는 제일 위쪽에 자리한 마을인데요. 기구한 마을 사연처럼 마을 이름도 참 많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다 하여 산만디, 마을에 돌이 많아 돌산마을, 황령산 자락이라 황령마을. 최근에는 도시 재생으로 마을 담벼락을 벽화로 꾸며 벽화마을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처음
1988년도 올림픽 때 무허가가 많이 양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1992년도에 그때부터 많이 동네가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분들이 와가 계시는데 뭐 사업에 실패하기나 아니면 좀 하여튼 그 자기네들이 여기 좀 어려워서 난간에 처했을 때 이 동네에서 자리 잡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 넉넉하지 않은 이들이 모여 삶의 터전을 가꾼 이곳. 많은 이들이 떠나고 지금은 27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이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은 다름 아닌 묘지 마을입니다. 실제로 이곳은 원래 공동묘지였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80여 개의 무덤이 마을 군데군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야 본디 떼어낼 수 없다지만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묘지와 함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형성된 예는 찾아보기 힘든데요. 가만 보면 골목, 집들과 현관, 어느 집에선 창문 밖으로 무덤이 내다보입니다. 옛날 6.25 때 이제 피난민들이 내려오면서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는데 그 움막 지을 땅조차도 뭐 주인이 다 있고 하다 보니까 마땅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묘지가 있는 쪽에는 누구라도 뭐 움막을 짓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움막을 지은 것이 이제 시초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소위 문학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마을이다.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붙었고요. 이 마을의 역사는 다소 흐릿한데요. 공동묘지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만들어졌다고 하고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이 와서 살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마을이 지금의 규모로 형성된 것은 1980년대 중반이었는데요.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등 부산이 최고의 호경기를 누리던 그 시절, 외지에서 부산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면서 마을도 함께 커진 거라고 합니다. 산자들은 죽은 이들의 무덤을 끌어안아야 했는데 어찌 보면 집들이 무덤 사이를 비집고 불쑥 자리 잡는 바람에 죽은 이들이 오히려 자신의 털을 조금 내어준 셈이 됐습니다. 무덤 위에 조성된 또 하나의 마을인 아미동 비석 문화마을. 이곳 역시 가슴 아픈 역사가 숨어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자 일본은 수백 개의 무덤을 남기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때 무덤은 고스란히 아미동에 남겨졌는데요. 그러나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전국 각지의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오게 됐죠. 아미동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살고 봐야 했던 그들은 묘지 위에 집을 짓기 시작했고 그 흔적은 오늘날까지 마을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남아있지 않은 아미동과 달리 무덤과 함께 살아가는 문현 안동네. 이 마을의 시초는 고무공장과 연탄공장에 다니던 20대 젊은 부부가 무덤 사이에 지붕만 세운 판잣집을 지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는 이 동네 자체가 공동묘지 위에 집을 중간중간에 한 개씩 지어가 뭐가 판잣집으로 지어가 집 없는 사람들이 살러 왔기 때문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지 같고 막 귀신이 나올 것 같고 막 음산하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막 올라오기 힘들어서 택시를 타고 오다 보면 택시 기사가 중간에서 아줌마 내리셔 난 무서워서 안 갈랍니다. 이 정도로 안 좋은 동네. 그랬어요. 그 묘지 새에 이제 누가 묘지를 이장해 가면 자손들이 좀 잘 풀려갖고 묘지를 이사 가면 그거를 살 이렇게 이제 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집을 쪼개나게 지가 이제 살고 그랬지. 집을 질 때 한 2, 3일?
그냥 판자로 지니까 낮에 그냥 판자도 이렇게 땅에다 놓고 그 집을 대충 이렇게 해갖고 밤에 그걸 딱 씌우는 거라. 씌우면 거기에 이제 뭐 위에 기둥 올리고 스레트도 살 돈이 없으니까 중고 이런 거 주워다가 막 입고 판자기도 막 좀 반반한 거 있으면 주워다 집에다 붙이고 이래 살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녹록지 않았는데요. 오갈 데 없는 이들이 자리를 잡았지만 이 마을의 역사는 불법 건축과 철거의 반복이었습니다. 처음 집을 지을 당시엔 공권력이 이곳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다가 이후 철거가 시작됐는데요. 무려 28번이나 집을 철거당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88 올림픽 당시 이곳에 들어와 지금껏 마을을 지키고 있는 어르신. 그에게도 철거의 아픔이 있습니다. 말도 못해. 집도 지나가서 빠뿌리고 학구방하고 5만 원 말아서 빠뿌리고 고생도 많이 해서 땅바닥에 그냥 헐바닥에 그냥 신문지 까고 누자고 나면 신문지 다 주고 사람이 이렇게 붙다 겨울이 되나 나도 다 못했어. 밥도 한 가지 해먹을 때도 없고 건너 갖다 놓고 떼갖고 밥에 먹고. 그 세월을 어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까? 가슴이 먹먹해져 오는데요. 이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것은 1992년, 그리고 상수도가 놓인 것은 2002년이라고 합니다. 수도와 전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판잣집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여긴 건데요. 그러니 지난 세월이 마을 주민들에겐 얼마나 험난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은 뒤처졌던 문현 안동네. 사람 사는 마을처럼 제 모습을 갖춘 건 비로소 9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촛불 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간간히 이제 이렇게 전기를 이어가지고 뭐 한 집에 15집씩 뭐 20집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쓰고 또 그 차단기가 내려가면 또 와서 올리고 서로 막 이래갖고 살았지. 네, 전기 여기 전에는 진짜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 내가 살겠나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가로등도 그리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좀 해 넘어가면 무섭고 그래서 사실 한 달 가량 밖에를 못 나왔습니다. 무서워서 해가 넘어가지면. 근데 살아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좋더라고 이 동네가. 하늘 아래 모여든 사람들. 가난한 이들이 대부분이지만 비가 오면 내 집 따로 없이 빨래를 걷어주고 문을 닫아주는데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그런 이웃이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주로 드나드는 한 식당. 언제 가도 훈훈함이 느껴지는 이곳은 말 그대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식사 때가 아니면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정겨운 담소를 나누곤 합니다. 함께한 세월이 벌써 수십 년. 누구 집 수저가 몇 개인지도 다 아는 처지라 바라만 봐도 그저 위안이 된다는데요. 너무 없다 보니까 살아야 할 거기 있으니까 애들도 데리고 그렇다 보니까 밤에도 짓고 낮에도 짓고 부서지면 또 짓고 부서지면 또 짓고 이랬어요. 10번, 7번, 뭐 23번까지 뽑아진 사람도 있고 있어요. 뜯어도 이제 판자를 치고 살아도 이제 여기가 또 따시고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가 사니까 정도 꿀도 담도 없다 보니까 정이 덜 자라요. 정이 덜다 보니까 한 해 살고 두 해 살다 보니까 정이 덜. 그래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제 동네가 막 융성이 됐지. 융성이 많이 됐어요. 칙칙하고 어두운 마을이 변신한 건 지난 2008년부터인데요. 주민들과 학생, 시민 등이 참여해
3개월간 벽화 50여 점을 그린 겁니다. 스산한 회색빛 골목은 화사한 파스텔 톤의 아름다운 골목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그 결과 200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주거환경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거기에 영화 마더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이곳은 일약 전국적인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마더 그 촬영하고부터는 이 완전히 학생도 많이 오고 그림도 많이 그려주고 안 오는 데가 없어요. 온 동네 마을마다 동네마다 서울, 대구, 부산 할 거 없이 큰 대학생들 와가지고 그림도 많이 그려주고 많이 합니다. 우리 할머니들 놀기 좋으라고 많이 뭐 운동도 많이 하게 지어주고 뭘 많이 갖다 주고. 하나둘 떠나는 주민들이 늘면서 텅 빈 것처럼 느껴지던 동네에 한 폭의 꽃처럼 피어난 벽화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35년째) 한자리를 지켜온 동네의 연탄 가게. 연탄 나르는 지게를 비롯해 곳곳에서 손때 묻은 세월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연탄 한 장에 600원.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연탄을 떼나 하겠지만 아직도 이 마을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제법 있습니다. 중앙시장, 부전시장, 여러 군데 문은동, 전포동 구역을 다 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그 행성대 좋지. 그 왔다 갔다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해. 토요일 날 되면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 그래 행성이. 마을과 인접한 곳에 있는 점포 돌산공원. 돌산공원이란 이름은 공원 아래쪽에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바위 절벽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지금은 이처럼 많은 이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던 버려진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1999년 공원으로 새 단장해 시민들에게 개방된 건데요. 문현 안동네의 인기와 더불어 이곳을 찾는 이들의 발길도 늘어났습니다. 우리네 근현대사, 어둡고 그늘졌던 역사의 한 장면과도 같았던 마을. 그러나 이 마을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혹독했던 긴 겨울을 지나 비로소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꽃피는 새봄이 온 곳입니다. 문현동을 지나는 동천. 이는 그 옛날엔 운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일제는 부산진 일대를 매축한 뒤에 산업과 공장 시설들을 구축했습니다. 당시의 동천은 각종 원료와 상품을 실은 300톤의 범선이 출입할 수 있는 운하였는데요. 이런 동천의 천변을 따라 정미소, 양조회사, 조선방직 주식회사 등이 입주했습니다. (60년대까지) 가동된 조선방직. 일과를 마친 노동자들이 안죽거리를 찾아 범일동에서 문현동까지 오곤 했다는데요. 바로 곱창 때문입니다. 문현 곱창은 70에서 80년대 범일동 공장과 간만동 부두 노동자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었는데요.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지만 일제강점기 문현동 일대에는 도축장과 가축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축된 소와 돼지고기는 통조림으로 만들어 만주등지의 전선으로 공수되고 남은 내장 일체를 인근 시장에 공급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현동 곱창 골목이 형성되었는데요. 지금은 15여 곳의 가게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 시작할 때는 곱창 1인분 20원, 소주 한 병 15원 그렇게 지금은 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새보다 손님이 많았고 참 손님이 많았어요. 지금은 경기가 좀 다운되고 이제는 손님이 많이 좀 줄었어요. 하루의 노동을 끝내고 동료들과 나누던 위로와 격려의 술 한잔, 그리고 곱창.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그 맛만큼은 잊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냥 친구들하고 부담 없이 오는 골목이다 보니까 자주 오게 되네요. 그리고 연탄불도 향기가 있잖아. 우리는 향수에 젖어가지고 오니까 좀 좋아요. 문현동도 알려진 데가 많잖아요. 보면은 목골이고 대연동 어느 골목이든 가도 향수가 젖은 골목에 여기도 좋고 문현동 참 좋아요. 근데 보면은 저렴하게 저렴한 골목이다 보니까 좋아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 그 바로 곁엔 이렇게 생생한 삶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